국회 수장이자 국가의전서열 2위 바로 국회의장입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22대 국회의장 후보 등록이 이루어지는데요. 경쟁이 이렇게 치열했던 적이 과연 과거에 있었나 싶어요. 그렇죠, 의원님.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힘드시죠? 뭐 힘들기보다는 신경 쓸 일이 많죠. 바로 지금 목소리의 주인공 5선의 우원식 의원 그리고 정성호 의원, 6선의 조정식 추미애. 이렇게 4파전이 예상되는데 아까 이준규 기자 얘기 들어보니까 박지원 의원도 나오실 수도 있다. 막판 변수다 뭐 이런 얘기. 네, 그렇게 조금 말씀하시는데 모르겠어요. 뭐 그건 박지원 선배님이야 뭐 네.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잘 모르니까. 그분 속에 뭐가 들어있는 내일 후보 등록 내일 마감일이니까 내일까지 네, 네. 봐야 알겠군요. 네, 그렇죠. 벌써 목소리 내신 이분. 우원식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등록하세요? 내일 하세요? 오늘 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세요. 사실은 6선에 두 분이나 도전장을 내민 네, 상태이기 네, 네. 때문에 네. 두 분 경쟁으로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봤는데 네. 5선에 우원식 의원, 정성호 의원이 도전장을 추가로 낸 네. 어떤 결심이셨을까요? 요번 국회가 딱 구성되고서 보니까요. 국회가 정말 할 일이 많더라고요. 음흠. 우리가 이뻐서 국민들이 이런 기회를 준 것이 아니고 윤석열 정부의 폭정 때문에 그걸 막으라고 우리한테 기회를 주셨는데 사실은 탄핵으로 만든 정권을 5년 만에 뺏긴 세력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래요? 속으로는 밉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 기회이기 때문에 시험대 위의 기회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시험을 잘 치러야 되는데 이번 총선 치르면서 국민의 민심은 나라를 바로 세워라.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좀 해결해라. 이 두 가지로 압축되거든요. 예. 이번 국회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예.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맞는 리더십이 국회의장이 돼야 국회의 책무를 다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저는 이 민주주의에 대한 단호함도 있어야 되고 또 아무리 정쟁이 심해도 거기서 국민들의 삶, 민생을 챙길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되고 네. 또 세 번째는 이게 지금 거부권 정국이잖아요. 예. 근데 야권 다 합치면 192석입니다. 8석이 부족한 이거를 풀어야 민주주의 문제도 해결하고 민생의 문제도 해결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그런 협상력이 있는 판을 깔아서 성과를 내는 그게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 성과를 반드시 내겠다는 책임감까지 합쳐져서 이런 리더십이 국회의장이 필요한데 네. 거기에는 제가 제일 잘 맞다. 거기에는 제가 제일 잘 네. 맞다. 그런 성과를 낼 수 있어야 되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6선의 두 분의 리더십이 거기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서 그래서 도전장을 내게 됐습니다. 6선의 두 분은 어떻게 다르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건 뭐 여기서 일일이 다른 분 얘기하긴 그렇고 그냥 국민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데 네.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네, 미디어 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달 27, 28일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만 떼서 보니까 민주당 지지층의 70.3%는 추미애 전 장관 네, 지지. 네, 네, 네. 또 온라인상에 뭐 그 당원들이 많이 있는 게시판들 보면 가장 강성인 추미애를 뽑자 뭐 이런 네.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 투표하는 건 뭐 국회의원들인데 네, 네. 분위기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이제 우리 당원들의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윤석열 정권이 너무나 심한 폭정을 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는 국회의장도 강경한 순으로 뽑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우원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시면요. 예. 겉부 속강. 예. 잠깐만. 겉으론 부드럽고 속은 강한. 인상이 굉장히 온화하시잖아요, 네, 그러죠. 의원님. 그런데요. 가만히 저 작년 한 것만 봐도 예. 후쿠시마 원전 싸움할 때 제가 15일 단식하고요. 원래 옛날로 가면 예. 전두환하고 싸울 때 1심에서 1년 받았는데 2심에 최은희를 세게 해갖고 3년 받고. 아까 겉부 뭐라고요? 겉부 예. 부드럽고 예. 속강. 보통 외유 내강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겉부 속강.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쓴 이유가 있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도 어쨌든 이 국회의원들이 또 당선자들이 이 후보자들의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당내 선거 국회의장이나 원내대표는 우리 당선자들을 믿고 맡기면 좋겠다 이런 의사까지도
그 이재명 대표도 냈고요. 그래서 잠깐만 이재명 대표하고도 요 출마를 놓고 국회의장 그러면 얘기 나눠보셨어요? 충분히 얘기했고요. 뭐라고? 제가 나가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했고 이재명 대표도 그런 말씀이 맞다. 그 이번 국회의 과제가 정말 중요한 과제고 그래서 잘해보시라고 이렇게 얘기했고요. 명심은 나에게 있다? 전제 명심 네. 그리고 당심 이건 너무 얘기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명심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이 명심으로 반영되는 거 아니겠어요? 문제는 민심은 이런 문제를 잘 풀려고 잘 풀어라라는 게 국민의 명령인데 민심의 물꼬를 어떻게 튈 것인가. 그것을 이제 이 국회의장 선거 과정에 논의해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하죠. 당연히 저도 이재명 그 대선 경선 후보의 경선 선대위원장을 네네, 했고 그러셨죠. 또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지향이라고 할까? 그게 기본사회위원회에서 그대로 다 드러나고 있는데 네.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 이재명, 수석부위원장 우원식 이렇게 해서 우리의 비전을 함께 설계해 가고 있는 이재명 대표 저는 측근이나 뭐 친구 이런 건 아닙니다만 네. 저는 가치 동맹자다. 같이. 가치 동반자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국회의장 선거 나오신 분들 인터뷰를 제가 뭐 여러 번 했습니다만 이번처럼 명심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처음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그 정도로 그 부분이 선거에서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이 질문을 드리게 되는데 여하튼 가치 동반자다 그 말씀이시고 근데 실제 이번 의장 선거 쭉 보면서 가장 큰 이슈가 뭔가 들여다보면 중립성의 이슈가 됐어요. 불을 붙인 건 추미애 후보인데 국회의장은 중립이 아니다 이 발언을 했고 뒤이어서 조정식, 정성호 후보도 같은 취지로 발언을 하셨고 우원식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회를 원만하게 끌어가기 위해서 양쪽의 의견을 듣는 그런 중립적 태도는 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중립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예. 국회의장은 그냥 단순한 국회의 사회자가 아닙니다. 국회의장의 판단의 기준은 그 국회를 구성한 민심이 무엇을 판단하고 있는가. 그게 판단의 기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국회의장의 제일 책무는 국민의 권리, 국민의 안녕을 책임져야 됩니다. 예. 원래 정치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책무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들이 요구하는 입법권, 입법권을 수호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그게 너무나 많이 무너지고 있죠. 대통령이 지금 정권에 또는 대통령 개인에게 맞지 않는 법안들에 대해서는 다 거부하고 있잖아요. 거부권을 넘어서서 국회의 상권 분립 이것을 제대로 지켜내는 것.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냐면 국민이 옳으냐 그르냐 그 판단에 국민의 옳은 방향으로 국회의장은 가치를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국민이 반드시 처리해라라고 하는 개혁 민생 입법이 있는데 한쪽이 합의 안 해주면 그걸 끝까지 안 해야 되나요? 저는 그런 건 국민의 판단에 따라서 해야 된다. 그 국민의 판단이라는 기준은 그럼 뭐 여론조사인가요? 아니면 뭘 갖고 알 수 있는 이번에 거죠? 선거를 통해서 드러났죠. 뭘 요구하고 있는지. 선거에서 그럼 민주당이 압승했으니까 민주당이 생각하는 것이 그러면은 그 사안의 국민의 기준이 되는 겁니까? 사안이 아니고 이번에 드러나 있는 거는 분명하게 나라를 바로 세워라. 국민의 삶을 제대로 챙겨라. 이게 이제 지금 드러난 민심이죠. 여기서 제일 핵심적인 쟁점이 됐던 게 이채양명주라고 하는 이 권력의 어떤 부정부패 또 그리고 국민의 민생과 관련돼 있는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아주 극명하게 드러났거든요. 제가 이번 선거를 치르는데 참 특이한 게 있었어요. 전에 같으면 선거 한 3, 4일 전에 우리 유권자들이 자기 표심을 손으로 표시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저는 경선부터 했는데 경선 때부터 표시하더라고요. 그 말씀은 그러니까 최소한 이채 양명주에 있어서는 국회의장이 국민의 민심이다 생각하고 뭐 직권상정을 하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입법을 해야 한다 뭐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국민이 어떻게 보는가 그것을 관철해 가는 게 국회이기 때문에 국회를 책임지는 국회의장은 결과적으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단호한 태도를 음. 취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분의 후보들이 비슷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비슷한 생각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엊그제 TV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좀 더 공부하고 우리의 의회 정치, 사회 역사를 보게 되면 아마 스스로 부끄러워질 거다. 이렇게 아니 국회의장이 중립을 지키는 게 왜 중요한지를 그분들 공부해 보면 알게 될 거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김진표 의장이 평상시보다 훨씬 더 좀 세게 하셨어요. 아니 이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진표 의장께서 이제 저 6선을 하셨는데 예. 저도 이제 5선에 들어갑니다. 예. 16년 국회의원 했고요. 국회가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되는지 제가 겪은 헌정사를 보면 분명합니다. 그리고 뭐 특별히 뭐 하라는 게 아니고 김진표 의장이 이번에 그 최상병 특검을 통과시켰잖아요. 예. 그거 하자는 겁니다. 요번에 잘하셨어요. 그게 어. 부끄러운 일인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 헌정사를 우리 의회 역사를 이야기하셨는데 헌정사를 보면 정말 이런 정권이 있었나요? 어디 국회를 정치 검찰들의 압수수색 사냥터로 만들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입법권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면서 상권 분립을 해치고 있고 이태원 참사, 후쿠시마 오염수 이런 데 있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정말 존중하지 않고 그리고 권력자 본인과 가족의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는 계속 거부하고 있고 이런 정권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 국민들의 민심이 드러난 거고요. 그거를 국회는 잘 받들어서 해야 되는 게 당연하고 특별한 주문이 아니라 김진표 의장님이 이번에 그 최상병 특검을 통과시키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정도 하겠다는 뜻이다 그런 말씀이세요? 아니 이런 지금 예. 얘기했던 예. 이런 일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회가 노력해야 된다. 그 말씀은 이제 그 정도 국민 여론이 뒷받침되면은 마치 상정하셨듯이 뭐 그런 정도로 하겠다는 건데 왜 중립성 위반이라고 하시냐 그렇죠,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공부를 좀 해봐라라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공부나 저 할 공부 만큼의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4선하고 그 전에 국회의원 되려고 준비했던 기간 이런 걸 다 합치면 그리고 숱하게 많은 국회의장님을 거쳤고요. 네. 그 모습을 다 봤죠. 알겠습니다. 공부 많이 했다. 네, 근데 아니 다른 게 아니고 예. 김진표 의장님이 요번에 하신 거 예, 예. 그런 거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왜 부끄러운 일인지. 자, 그러니까 국회의장 선거가 사실상 당내 경선이다 보니까 네. 지금 후보들 발언도 당내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당내 단합도 중요하지만 총선 후에 당이 너무 일색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좀 나와요.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당론으로 정해지면 이제 웬만하면은 따르라는 이런 취지의 발언도 당선자들 앞에서 했고 또 원내대표도 가장 측근 인사가 단독 후보로 나서서 선출이 됐고 이런 과정에서 부작용이 나올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이 분위기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앞으로 해나가기 나름이죠.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저는 당 안에서도 네. 측근이나 친구나 뭐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재명이라고 하는 분이 갖고 있는 성남시 경기도지사 하면서 사회경제 개혁가로서의 면모. 저런 분이면 세상을 바꿀 수 있겠다. 우리 정치하는 이유가 세상을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제대로 된 세상을 만들어 보자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런 점에서 저는 동의했던 거고 지금 이제 기본사회위원회를 위원장과 수석 부위원장으로서 우리의 비전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아까도 얘기했던 가치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건데 문제는 앞으로 그렇게 해서 된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예, 예. 뭐를 중심적으로 생각할 것인가 그게 중요하죠. 저는 개혁과 민생의 책임의장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걸고 있습니다. 개혁은 뭐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만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저도 윤석열 정권 또 그 전에 독재 정권에서부터 아주 강력하게 싸웠던 그런 사람이고요. 그리고 지금도 싸우고 있고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 흉상 이전 과정에 제가 맞아요. 그거 하셨죠. 그 열심히 싸우고 그랬잖아요.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사실은 뭐였냐면 어제 나경원 의원이 국민의힘의 차기 당권 주자로 유력한 분이죠. 5선의 나경원 당선자가 이런 말씀하셨어요. 용산 대통령 따로 있고 여의도 대통령 따로 있는 형국이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여의도 그립감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지금 대통령이 따로 굴러가는 형국이다.
뭐 말하자면 오만함 같은 거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공격 뭐 지적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참 한심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표의 이 그립감, 이 존재감, 이건 이번 선거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국민들의 민심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중심이라기 지금도 이재명 대표가 중심이라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폭정을 막아라라고 하는 게 국민의 민심이고 그것이 이재명 대표에게 모여 있는 거죠. 그리고 국회 대통령 이런 얘기를 비롯해서 왜 민주당이 협치를 안 하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는 한심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협치는 여당이 하는 겁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 첫 번째 원내대표거든요. 그때 123석이었어요. 그리고 교섭단체도 3대 1이었고 야당이 셋이었고 그리고 국회 파행만 해도 7번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늘 가면서 늘 야당 원내대표 만나서 얘기한 얘기가 협치하자. 우리 협치할 생각이 있다. 야당 원내대표와 대통령 만나자. 그래서 그런 자리도 마련해서 만나기도 했고요. 그래서 국정을 운영하는 책임은 여당한테 있는 거, 정부 여당에 있는 거고 야당은 원래는 어퍼짓 파트 반대하는 세력입니다. 원래 반대하는 거다.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 폭정에 반대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국회를 원만하게 끌어가고 대통령의 그 생각을 반영한 그런 국정을 끌어가려면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야당의 협조를 구하지 않으면서 우리한테 협치하자고 그러고 여의도 대통령 그거는 정부 여당으로서 정말 국정을 책임지지 않는 한심한 태도죠. 자, 그러면 용산 대통령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모레 9일 10시에 취임 2주년 기자회견합니다. 모두 발언을 하고 브리핑룸으로 이동을 해서 1시간 정도 기자들 질문을 받는 이런 형식으로 자유질의응답 시간 이렇게 마련한다고 하는데 이 내용만큼은 꼭 들어가야 한다. 이 말은 꼭 나와야 한다는 1순위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심을 반영하겠다. 민심을 존중해서 받들겠다. 그렇게 하려면 이번 선거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이채양명주를 하겠다. 이제 이태원 특별법은 합의가 됐고 통과가 됐고 최상병 네. 특검 거부권 쓰지 않겠다 이 얘기를 하셔야 된다는 그렇죠. 이야기고 그 외에도 양평 고속도로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관련된 것들 명품백 그다음에 주가 조작 이게 선거를 치르면서 제 입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이채양명주가 하도 많이 얘기했고 유권자들도 그거는 꼭 해결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총선을 거친 대통령이 국정을 원만하게 운영해 갈 회초리 맞았잖아요. 근데 그거 민심을 반영 안 하면 그 다음에는 몽둥이로 맞아요. 그러니까 몽둥이는 뭐가 돼요? 총선은 지금 대패했는데 이게 회초리면 그다음 몽둥이는 뭐예요? 그거 상상하시죠? 어떤 국면이 열릴지. 그리고 대파값 875원으로 대표되어지는 국민들의 민생 이걸 제대로 챙기겠다. 또 이채양명주에 포함되어 있지만 본인과 가족들에 대한 의혹 이거는 명백하게 밝히는 쪽으로 가겠다. 이게 전제가 되고 그 다음 얘기가 가능할 겁니다. 이채양명주에 대한 입장 특검법, 특별법 이런 것들 수용하겠다. 이 정도 나와줘야 반전이 있을 거다. 거기 민생까지. 국민들의 민생, 이 부자 감세 때문에 국민들의 민생이 정말 엉망이 돼 있거든요. 국민들의 민생에 어떻게 관심을 갖겠다. 이런 얘기 해야죠. 알겠습니다. 그 이제 이채양명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최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느냐 마느냐 이게 쟁점 아니겠습니까? 만약 일단 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 상황 같아서는. 지금 같아서는 이제 하는 쪽으로 냄새를 많이 풍기고 있죠.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죠. 그렇게 되면은 5월 28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재투표 하는 건가요? 민주당이? 다시 해야죠. 다시 하는. 이번 국회에서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만약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18표 나오면 그러면은 18표로 나올지. 지금 이제 두 분은 명백하게 이제 자기는 찬성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히고 있고. 김웅 안철수. 여기에 이제 이번에 공천 또는 이제 낙선 한 50여 명 있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출석을 할지. 이거는 이제 표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만 들어가서도 표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 나와야 될 거예요. 다 출석을 해야 되는데
출석을 다 할지 안 할지 아. 아니면 찬성하겠다는 의사를 불출석으로 표시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음. 그런 점에서 잘 살펴봐야 되겠죠. 여권 일각에서는 중재안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공수처 수사 결과까지 일단 지켜보자. 그건 지켜보고 나면 우리가 다음 그 재의결 때 찬성표 던지겠다. 그러니까 지켜보자 거기까지는 뭐 이런 중재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했으면 벌써 했어야죠. 어. 공수처에서도 수사를 제대로 했어야 되고 벌써 이게 얼마나 됐습니까? 음. 특검법 올린 것만 해도 한 8개월 되는데 음. 지금까지 뭐 하다가 이제 와서 이런 국면까지 맞이하고 국민들한테 야단을 맞고 회초리 맞고 그러고 이제 그래서 해야 될 국면이 됐는데 또 미루자. 그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번에 국민들의 심판을 제대로 받들지 못한다. 네. 민주당이 야단 맞을 거예요. 하하. 알겠. 그 아까 몽둥이가 뭐냐 궁금하다는 지금 질문 청취자 질문 막 들어오는데 이건 그냥 상상이 맡기는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회초리로 안 되면 그다음에 보통 몽둥이로 때리잖아요. 그 뭐 탄핵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런 얘기는 아니고 아, 하여튼 그게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해 가실지 그걸 네.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만큼 화가 더 난다 예. 이런 얘기죠. 여기까지 후보 등록 첫날 만나봤습니다. 국회의장 후보 우원식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